안녕하세요. 돈의 현실입니다. 요즘 영상 보시고 댓글 정말 많이 남겨주셔서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괜히 불안해하고 계신 듯하여 오늘은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한 답변으로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현금 출금 대신 계좌이체는 가능한지, ATM에서 현금 뽑았는데 기록에 남아 문제가 되는지, 적금 만기되어서 받았는데 이것도 소명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댓글에서 가장 많이 나온 위 질문 3가지를 차분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겁주는 영상이 아닙니다. 댓글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신 부분을 정리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이미 연합뉴스, 한국경제, 조선일보 같은 주요 언론에서 은행 자금 이동 기준, 현금 거래, 자금 출처 확인 절차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된 내용이고, 은행 창구 실무와 세무사, 회계사 인터뷰에서도 공통적으로 설명되는 기준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댓글에서 가장 헷갈려 하신 부분만 정리해서 설명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불필요한 걱정은 분명히 덜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질문, 계좌이체. 두 번째 질문, ATM 현금 인출. 세 번째 질문, 적금이나 예금, 만기금. 이 3가지만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때 기준을 잘못 잡고 계시거든요. 금액이 기준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000만 원까지는 괜찮고 2,000만 원 넘으면 위험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금액이 기준이 아닙니다. 현금이냐 이체냐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기록이 안 남으니까 괜찮고, 이체로 받으면 기록이 남으니까 위험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현금이냐 이체냐도 기준이 아닙니다. 그럼 기준이 뭐냐?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이 돈이 내 돈인가? 둘째,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가? 셋째, 흐름이 자연스러운가? 이 3가지만 확실하면 금액이 크든 작든 현금이든 이체든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50대 김 씨는 아들한테 용돈 1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김 씨의 돈이고 아들한테 보낸 거고 흐름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설명 가능하죠? 반대로 60대 박 씨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한테 갑자기 7,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체로 받았어요. 이건 어떨까요? 이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처가 불분명하고 흐름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기준을 아셨죠? 이 기준을 가지고 댓글 질문 3가지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계좌이체입니다. 가족끼리 계좌이체하면 확인 대상이 되나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족 간 이체는 일상적인 일이거든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용돈 주는 것, 자녀가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는 것, 이런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일어나는 계좌이체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천만 건입니다. 그중에 가족 간 이체가 절반 이상입니다. 이걸 다 확인한다?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럼 언제 확인이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기준을 벗어날 때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한 번도 돈 거래 없던 사람한테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다. 이럴 때는 출처를 설명할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확인 요청이 올 수 있다는 거지 무조건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40대 이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씨는 부모님께 매달 100만 원씩 이체로 생활비를 드립니다. 이게 1년이면 1,200만 원이죠. 큰 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달 규칙적으로 같은 사람에게 같은 금액을 보내는 거거든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설명도 됩니다. 아들이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는 거다. 이렇게 한마디면 끝입니다. 반대로 50대 최 씨는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던 친구한테 갑자기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이건 확인 요청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부자연스럽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설명만 되면 됩니다. 친구가 빌려줬던 돈을 갚은 거다. 차용증이 있다. 이렇게 증명하면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건 확인 요청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확인 요청은 그냥 절차입니다. 출처가 뭔지, 왜 받았는지만 설명하면 됩니다. 설명이 되면 끝입니다. 괜히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계좌이체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큰 돈을 주고받을 때는 메모를 남기세요. 이체할 때 메모란에 생활비, 용돈,
차용금 상환 이런 식으로 적어두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 확인 요청이 와도 이 메모 하나면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가족 간이라도 너무 큰 돈을 한 번에 보낼 때는 증여세 문제를 확인하세요. 이건 확인 대상 여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기준을 넘기면 세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건 자금 확인과는 별도로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계좌이체는 대부분 문제없습니다. 가족 간 일상적인 이체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큰 돈이 오갈 때는 메모를 남기고 설명할 준비만 해두시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두 번째 질문. ATM 현금 인출입니다. ATM에서 현금을 뽑으면 기록이 안 남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오해입니다. ATM에서 현금 뽑아도 기록은 남습니다. 당연히 남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ATM에서 100만 원을 뽑으면 은행 시스템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인출했다. 이 기록이 다 남습니다. 안 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ATM 현금 인출이 위험한 거냐? 아닙니다. 기록은 남지만 일상적인 용도로 쓴 거라면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뽑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마트 가서 장 보려고, 병원비 내려고, 용돈 주려고 이런 이유로 현금 뽑는 거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ATM에서 뽑는 현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조 원입니다. 이걸 다 확인한다? 말이 안 됩니다. 일상적인 인출은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럼 언제 주의가 필요할까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기준입니다. 흐름이 부자연스러울 때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쓰던 사람이 갑자기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뽑았다. 이럴 때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겠거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설명만 되면 됩니다. 중고차 샀다. 집 계약금 냈다. 이렇게 증명하면 문제 없습니다. 60대 정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정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ATM에서 50만 원씩 현금을 뽑습니다. 한 달이면 200만 원입니다. 이게 1년이면 2,400만 원이죠. 큰 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이거든요. 매주 같은 요일에 비슷한 금액을 뽑는 거니까 이건 생활비로 쓰는 거구나 하고 끝입니다. 반대로 70대 한 씨는 평소에 현금을 거의 안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3천만 원을 한꺼번에 뽑았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이건 확인 요청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패턴이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설명만 되면 됩니다. 자동차 샀다, 영수증 있다, 이러면 끝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추적이 안 된다. 아닙니다. 현금도 추적됩니다. 여러분이 현금 3천만 원으로 자동차를 샀다고 치세요. 자동차 등록할 때 매매계약서 쓰잖아요. 거기에 금액이 적힙니다. 그럼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서 뽑았는지, 원래 갖고 있던 돈인지 다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금이면 안 걸린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현금이든 이체든 큰 돈이 움직이면 흔적은 남습니다. 다만 그 흔적이 자연스러우면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부자연스러우면 설명이 필요한 거죠. ATM 현금 인출할 때 주의할 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큰 돈을 한 번에 뽑지 마세요. ATM은 보통 하루 인출 한도가 있습니다. 많아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이상 뽑으려면 창구에 가야 합니다. 창구에서 큰 돈 뽑을 때는 신분증 확인하고 용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은행 내부 규정이에요. 괜히 불편하시면 필요한 만큼만 여러 번 나눠서 뽑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ATM 현금 인출도 기록은 남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용도라면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갑자기 큰 돈을 뽑을 때만 용도를 설명할 준비 해두시면 됩니다. 현금이라고 해서 추적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질문. 적금이나 예금, 만기금입니다. 적금 만기되어서 1,000만 원 받았는데 이것도 확인 대상이 되나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금이나 예금, 만기금은 오히려 확인하기 쉬운 돈입니다. 의심 대상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돈이에요. 왜 그럴까요? 적금은 기록이 완벽하게 남거든요. 언제 가입했고, 매달 얼마씩 넣었고, 만기일이 언제고, 이자가 얼마 붙었고, 이게 다 은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하기 제일 쉽습니다. 적금 통장 하나면 끝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50대 조 씨는 3년 전에 적금을 들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넣었어요. 3년 후 만기되어서 3,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금 3,600만 원에
이자 조금 붙어서 3,700만 원 정도 되겠죠? 이게 문제가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의 출처가 명확하거든요. 3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넣은 거다. 적금 통장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확인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적금 통장 내역서 보여주면 됩니다. 끝입니다. 설명할 것도 없어요. 기록이 다 있으니까요. 반대로 60대 강 씨는 적금 만기금 2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걸 바로 다른 사람한테 이체로 보냈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이것도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2천만 원이 적금에서 나온 거니까 출처가 명확합니다. 누구한테 보냈든 그 사람이 누구인지만 설명하면 됩니다. 가족이다, 친구다, 빌린 돈 갚은 것 이렇게만 하면 끝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적금 만기금을 받으면 은행에서 신고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적금 만기금 받는다고 해서 은행이 어디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적금은 합법적인 금융상품이고 만기금 받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만 적금 만기금을 받을 때 이자 소득세는 떼입니다. 이건 자동으로 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은행에서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세금 낸 돈이니까 더욱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럼 적금 만기금 받을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만기금을 다시 투자하거나 쓸 계획이 있으면 통장 내역서를 한 장 출력해 두세요. 나중에 혹시 큰 돈을 어디 쓸 일이 생기면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증명하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보험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장 뽑아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70대 윤 씨는 적금 만기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바로 주식에 투자했어요. 1년 후 이 주식이 1억 원이 됐습니다. 이익이 5천만 원입니다. 이때 혹시라도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면 적금 만기금 5천만 원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적금 통장 내역서 하나면 증명 끝입니다. 반대로 80대 장 씨는 적금 만기금을 받았는데 통장 내역서를 안 받아놨습니다. 1년 후 이 돈을 어디 쓰려고 하는데 출처를 물어봅니다. 장 씨는 적금이었다고 기억은 나는데 증명할 게 없습니다. 이럴 때 은행 가서 1년 전 내역서 달라고 하면 번거롭습니다. 수수료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미리 한 장 뽑아두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적금이나 예금 만기금은 오히려 확인하기 쉬운 돈입니다. 의심 대상이 아니라 증명 가능한 돈이에요. 확인 요청이 온다 해도 통장 내역서 하나면 끝입니다. 괜히 불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댓글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계좌 이체, ATM, 현금 인출, 적금 만기금 이 3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출처와 흐름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내 돈이고 설명할 수 있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면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확인 요청이 올 수도 있지만 그건 절차일 뿐입니다. 설명하면 끝입니다. 잘못한 게 아니니까 괜히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해하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더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 기록 남는 게 싫어서 현금으로만 받는다거나 적금 만기금을 여러 계좌로 쪼개서 숨긴다거나 이런 건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확인 요청이 오면 당황하지 마세요. 확인 요청은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절차입니다. 출처가 뭔지, 왜 받았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통장 내역서, 영수증, 계약서 이런 증빙 자료가 있으면 보여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설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괜히 겁먹지 마세요. 요즘은 불안하게 만드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자극적인 말들이 너무 쉽게 퍼지고 있죠. 그래서 이 채널은 겁을 키우는 채널이 아니라 헷갈림을 줄여주는 채널로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같이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해서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